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명랑하게 공부하는 클로학원 원장 김입니다. 어머님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영어학원 보내야 될지 힘드시죠? 너무 일찍 보냈다가 아이 스트레스 받고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다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안 했다가 나중에 너무 차이가 나서 아이가 영어 자체에 흥미를 잃을까봐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 영어 원장인 저에게 영어학원 어떻게 보낼지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오늘 망설임 없이 이 방법을 보내드릴 텐데요. 일단 영어 유치원과 해외 연수 등의 선택지들을 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알파벳도 몰랐던 그런 학생이 어떻게 영어학원 다니면 좋을지, 6학년까지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실력이 늘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또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지치지 않고 자신감과 행복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중고등 가서도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 방법 로드맵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학년별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초, 중, 고 학년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영어학원에서 챙겨야 될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잘 보내서 헛돈 쓰지 않는 그 기준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과 2학년,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의 초창기 듣기예요. 듣기만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영어를 정말 못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읽기나 쓰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듣기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학원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저는 매일 가는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듣기뿐만이 아니라 또 엉덩이에 힘이 없는 저학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는 힘도 진짜 하다못해 연필을 잡는 힘부터 길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매일 학원이지만 약간의 복습이나 숙제 그리고 아이들 관리를 위해서 숙제가 약간은 있는 그런 복습 숙제나 쓰기 숙제가 있는 학원,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고요. 또 개별 위주의 수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서로 이제 반별로 진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 5일 학원이 보통 그런 학원이 많아요. 근데 가끔은 같이 영어 동화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요리나 과학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100% 영어로만 수업하는 그런 이벤트를 해줄 수 있는 학원, 이런 약간 놀이식으로 영어를 가지고 요거는 그 배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또 학원에서 관심을 갖고 저학년들을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학원이라니까 학원 분위기가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원을 고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학년은 이게 중요한데 친절한 선생님. 모른다고 또 이렇게 같은 거 반복해서 물어본다고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으시고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분. 어떤 실력의 향상이나 교재의 난이도나 이런 커리큘럼이나 다 제껴두고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의 표정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저는 아이가 우고 오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친절한 선생님의 역할을 가정에서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다면 굳이 학원을 안 보내도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은 해요. 전제는 학원처럼 빼먹지 않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친절하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꼭 엄마가 집에서 해라, 저는 엄마표가 무조건 좋다,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이게 어렵다면 학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학원에 다 맡기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잠깐의 영어 노출은, 왜냐하면 듣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영어책 한 권, 아주 쉬워도 돼요. 그리고 아침밥 먹기 전에 짧은 영상이나 영어 동요 한 곡,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동할 때 어디에서 어디를 이동할 때 수영을 갈 때가 있는데 그날은 이동하면서 영어 노래를 듣다,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이 정해진 습관을 쌓는 것 자체가 나중에 중학년 고학년에 가서 공부 루틴을 잡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지금 숙제와 매일매일 집에서 하는 공부 루틴 말씀드렸는데요. 1, 2학년 정말 길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약속을 지켜야 될 때 그것을 해내는 아이로 좀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10살 이전에 공부 습관은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1, 2학년 때 마음껏 풀어주시다가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이제 몇 학년이니까 이렇게 모두를 갑자기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요 10살 때까지 잘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그 10살부터 20살까지 10년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양이 대신 많거나 막 이렇게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이가 3학년, 4학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무르익는다 그래야 될까요? 모든 게 초등생활에도 잘 적응이 되고 영어 공부도 이제 많이 이제 적응이 된 시기예요. 읽기 독립이 가능해지고 또 영어 학원에서도 여전히 듣기는 중요하지만 이제 말하기, 쓰기, 읽기 그런 모든 영역들을 같이 4대 영역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단어도 조금씩은 이제 공부하고 써보고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해보고 써보면서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주 5일 학원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영어 책을 읽히는 학원. 이 학원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학원이 아쉽게도 영어 독서, 영어 책의 그런 수업이 없다라면 영어 도서관을 추가로 다닌다는 것도 이 시기에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에는 조금 아직 이르고 이 다음에는 아이들이 할 일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학년, 4학년 때 영어 도서관을 가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학원이 만약에 이제 매일 가지 않고 2일에서 3일 가는 학원이다라고 한다면 가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집에서라도 조금 영어 읽는 시간을, 영어 책 읽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요. 학원에서는 만약에 영어 책을 읽는다 하면요. 영어 책을 읽는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읽고 나서 어떤 독후 활동을 하는가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단지 독해 문제를 푸는 거에서 지나치지 않고 뭐 한번 글을 써본다든지 뭐 필사 같은 것도 좋고요.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그런 라이팅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글을 쓰고 또 이제 선생님이랑 책에 대해서 뭐 북토크든지 스피킹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는 과정, 그런 독후 과정이 있는 것으로 통해 아이들의 영어적 사고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할 때 이제 두 가지,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언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학습이 그렇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 계속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면서 저는 한 6학년 전까지는 좀 영어 원서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 아이들이 그 학원에서 영어 독서를 할 때는 집에서는 사실 그냥 읽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들으면서 읽는 거. 근데 학원에서는 독후 활동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법을 3학년, 4학년 때 가르치는 거 필요는 뭐 저는 꼭 필요는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주어 동사를 구별한다든지 뭐 과거 시대나 3인칭 단수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간단한 문장 구조,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그런 부사구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과정 중에 녹아 있는 학원들. 그래서 이제 문장을 그냥 리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덩어리로, 그래서 제가 옹알이 덩어리 스토리라고 제가 맨날 그 주장하는 3단계 영어 공부법이 있는데, 이게 덩어리, 그러니까 긴 문장으로 하나로 보지 않고 그걸 이렇게 나눠 볼 줄 아는 그런 좀 감각, 그런 시각. 그래서 영어가 문장이 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이 덩어리 학습의 시기. 그리고요,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저는 영어 숙제가 없는 학원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뭐 정말 소위 숙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고 막 숙제로 진도를 막 선행을 하고 이런 학원은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예 또 숙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배운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좀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3학년, 4학년을 또 이렇게 영어 도서 중심으로, 또 그리고 기본적인 국문 학습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 이제 5학년, 6학년이 됩니다. 5학년, 6학년이면 진짜 중학교로 가는 정말 영어에 있어서 중요한 달이에요. 학원 선택도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보통 수학도 많이 하게 되고, 수학을 막 선행을 하는 친구들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또 요즘에 좀 학생들이 조기 사춘기들 비슷하게 과부하도 걸리면은 막 어머님들이 영어라도 좀 줄여줘야 되나? 영어는 또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 하면서 갑자기 차선책으로 이제 다니던 학원 관두시면서 숙제도 없고 안 빡신 그런 학원, 아니면은 영어 도서관 같은 학원으로 좀 바꾸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영어를 좀 더 유지하는 시기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대입까지 남은 시기 동안 지금 이 기간이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다.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다. 그래서 영어를 갑자기 그렇게 뭐 빼거나 갑자기 양을 줄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요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나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5학년, 6학년 때 말이 조금 더 통할 수도 있거든요, 어머님들. 이건 정말 우픈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보면은 아이들이 요 시기보다 더한 시기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등을 가면. 그래서 그 사실도 어머님들이 유념하시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시겠지만, 요 시기에 좀 너무 갑자기 영어를 놓치는 마시고, 이때는 정말 성향과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 선택을 하실 때도 부모님들이 그냥 유명하면 좋겠지. 우리 동네에서 다 가는 학원, 아니면 대형 학원, 아주 큰 학원, 이런 데면 믿을만 하겠지. 이런 기준으로 학원도 고르시기도 쉽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그 학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학원 지금 수학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어떤 이런저런 학원에서 어렵기도 하고, 그럼 어머님들 그냥 또 차선책으로 과외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과외는 어떤 성향의 아이는 1:1 과외를 더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아이가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외를 정말 좀 실패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요 시기에는 진짜 남들이 좋다는 거 보지 마시고요. 남들의 결과 보지 마시고 내 아이의 성향과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도 무난하게 통하는 저는 좀 좋은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원장 직강 문법이 있는 학원으로 저는 선택해서 보낼 것 같아요. 영어 교육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한국식 문법과 수능 내신 지도에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 직접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가르치는 학원을 보낼 거예요. 물론 강사가 뛰어난 학원도 많고요. 원장님이 역량이 크셔가지고 이제 학원을 2관, 3관 하시다 보면은 직접 강의하시기가 좀 어려워지는 학원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제 여동생한테라면 말해줄 건데요. 저도 학원을 하고 있지만 학원을 직접 해보니 아무리 뛰어나신 강사 선생님이, 수업 역량이 뛰어나신 한 강사 선생님도 원장만큼 학원에 대해 책임감을 갖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 점수가 안 나오고 막 실력 향상 안 되고 그러면 실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때는 좀 그런 학원들 찾아보시고, 저는 초등학생까지는 웬만하면 셔틀을 타고 다니는 학원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근처에 학원들을 잘 발품을 파셔가지고 그런 학원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문법 잘 기초 닦을 수 있도록, 영문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중등까지 좀 끝내고 나면 고등 때는 사실 수능에 문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구문을 또 중등 내신을 하려면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저는 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고등에서 이제 결국에 영어 실력을 끌고 가는 변수는 문해력입니다. 국어 문해력이에요. 짧은 글이 아니라 긴 글을 읽고 주제를 잡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냥 푸는 독해가 아니라 글의 구조를 잡고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영역 동안 영어 학원을 그 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변화하시면서 이렇게 다녀보시되, 전 영역에 걸쳐서 국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어 책 읽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정리하자면 1, 2학년 엄마처럼 친절한 선생님과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노출하기, 3, 4학년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의 바다를 경험하면서 영어의 그릇을 넓히고,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5, 6학년에는 가급적 고수 원장님이 이렇게 멱살 잡고 캐리하시는 내신 수능이 좀 대비되는 그런 학원, 요 세 가지를 확실히 잡고 이렇게 영어 학원을 고르신다면 진짜 헛돈 쓰실 일은 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학년별로 시기별로 다녀야 될 영어 학원을 거꾸로 말하면, 가정에서 그 부분을 대비를 해주신다면 좀 학원을 천천히 보내도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5학년, 6학년부터는 학원을 그래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법 대비나 이제 수능형 문제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중등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학원을 안 다니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표를 막 해야 되고 엄마가 무조건 챙겨야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을 건
학원은 절대적인 그런 그 디폴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은 도구일 뿐이고 그 기준은 부모님이 세우시는 거고, 남들이 보낸다고 또 불안해 마시고 또 남들이 잘 됐다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 가서 잘 될 거라고 그런 기대도 이렇게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또 주도 잘 잡아가시면서 또 오늘 제 이야기조차도 그냥 또 참고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영어 학원 찾으셔서 좋은 교육 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